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상호 유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냐면, 우리가 자체 유도를 공부할 때처럼 우리는 유도 개수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호 유도하고 자체 유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면은 여기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던 자체 유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솔레노이드 하나에 전류가 흘러서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준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셀프라고 하는 자체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뮤추얼이라고 하는 상호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 코일이 서로 전류가 흘러서 상호작용을 할 때, 바로 이때를 다루는 게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상호 유도 개수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상호 유도 기전력이 어떤 형태로 얻어지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상호라고 하는 게 둘 사이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듀스된 유도된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를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잠깐만 정리해보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유도된 기전력이라고 해서 인듀스드 EMF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자, 근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걸 유도를 해봤어요? 유도 기전력.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실험물리학자인 패러데이 실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패러데이 유도 법칙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지금 패러데이 법칙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패러데이 법칙 하면 어떤 사고 실험 모델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모델이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두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유계를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는 바늘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검유계예요.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그리고 이쪽에다 무엇을 놨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본 거예요? 자석을 움직여 본 거죠. 자석을 움직여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가 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석을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손속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쪽 지금 단면적을 통과하지 않는 여기에는 자기장도 안을 통과할 테고, 자석이 뒤로 멀리 빠지게 되면은 이 단면적을 통과를 했던 자기장도 여기를 통과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을 움직였을 때 어떤 게 관건이냐면, 자기장에 손속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다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등호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는 요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손속이 바뀐다라고 하는 바로 요 결과를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때 바늘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전력이 생긴 거예요. 기전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회로도 어디를 보더라도 전지가 없어요. 그렇죠? 에너지원이 없어요. 단지 도선과 자석 사이의 관계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석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렌즈의 법칙을 뜻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을 좀 더 여기 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가문수가 많은 솔레노이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권선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문 권선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의 일반적인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우리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나한테 흐르는 전류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다시 말해서 셀프 인듀스드 EMF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EMF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험 모델이 어떻게 됐었어요? 실험 모델이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있고, 그렇죠? 코일이 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놨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변 저항을 이렇게 놨어요. 가변 저항을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가변 저항을 이렇게 가변시키는 거예요. 저항을 가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전류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일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테고 그 자기장이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변화를 줄 테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꼴을 갖냐면 여기도 이렇게 기전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변화시킨 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게 변화되는 양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전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를 거꾸로 썼네요. 이쪽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역기전력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전류가 세게 흐르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유도된 기전력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걸 막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약해지게 되면은 방향을 바꿔서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역기전력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쉽다라고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유도 개수가 필요해요. 이쪽에서 N이라고 하는 게 감은 수만큼 기전력이 세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기호를 어떻게 썼어요? 여기를 L로 놨죠. L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우리가 자체 유도 개수 또는 자체 유도 용량이라고 했어요. 그냥 영어로는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식 자체에서 유도 기전력은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생겼지만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지금 여기에서 형성되는 거를 의미를 또 한 번 붙이게 되면은 자기장이 아니라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인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면 이쪽에 유도 개수라고 하는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여기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게 여기에 있는 물리량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세 번째는 드디어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해서 이제 상호 유도 된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는 간략하게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쪽 부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쓰고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모양을 이렇게 보여줬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솔레노이드 두 개를 머릿속에다 만들어요. 그리고 단면적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권선수도 다른 두 개의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한쪽에다는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가변 저항을 달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쪽에 그 기전력이 형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쪽에는 검유계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 모델로 만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떨어지면 깨져요. 여기만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실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듯이 한쪽에는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만들고 우리는 이쪽을 1차 코일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1차 코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1차 코일의 권선수는 N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단면적이 좀 더 큰 2차 코일을 만들 거예요. 여기가 2차 코일이에요. 그리고 2차 코일의 권선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를 쓰면 되는 거니까 N2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1차 코일의 전류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쪽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변 저항을 달려서 전류의 흐름을 바꿀 거예요. 전류를 변화시킬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가변 저항을 달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류는 코일 원 쪽에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이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여기는 전류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나간 자기장선은 2차 코일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의 손속이 이쪽에 있는 전류가 가변 저항에서 변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쪽에서는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가 올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의 손속이 변하게 될 테고 우리는 그거를 무엇을 이용해서 감지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유계를 다루면 돼요. 검유계를 그냥 네모 상자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바늘이 있고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 전류가 흐르면은 반응하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모델을 만들었어요. 실험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해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도 개수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유도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유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첫 번째라고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라고 이렇게 쓰고 먼저 상호 유도 개수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호기 때문에 뮤추얼 인덕턴스부터 이렇게 구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체 유도했을 때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어떻게 똑같은 개념이냐면 틀림없이 이 실험에서 가변 저항으로 여기 전류를 변화시킬 때 전류가 세면은 이쪽에서 플럭스의 변화도 셀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약해지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손속의 여기 변화도 여기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직관적으로 이 실험에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전류 저 코일 원쪽에 흐르는 전류가 틀림없이 여기에서 자기장의 손속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전류는 지금 어느 쪽에 흐르고 있냐면 코일 원쪽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는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요? 2차 코일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코일 쪽에서 이렇게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가 온다라고 쓰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쓰면은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1차 코일 때문에 생긴 거죠. 1차 코일에서 만들어낸 자기장의 손속이 지나가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1차 코일에 자기장의 손속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줬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1차 코일이 2차 코일에 자기장의 손속에 변화를 줬다라고 해서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를 우리가 등호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전류가 있을 테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테고 이쪽을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쪽은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가 왔는데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등호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상수를 써주면 돼요. 상수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호 유도라고 할 때 우리가 뮤추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M자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를 상호 유도 개수를 M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M은 똑같이 1차 코일인지 2차 코일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어떤 거에 또 하나 영향을 받냐면 2차 코일에 감아져 있는 권선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권선수인데 어느 쪽이냐면 여기 지금 변화가 2차 코일 쪽에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코일에 감은 권선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떤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식에서 우리가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상호 유도 개수라고 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차 코일에 의한 전류 변화가 2차 코일에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코일에 감은 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덕턴스까지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덕턴스를 구했으면은 그 뒤에는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상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2번이라고 쓰고 여기도 여기 그냥 밑에다 쓸게요. EMF라고 이렇게 쓸게요. 상호 유도 기전력을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호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식에서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식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전류가 가변 저항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하게 되면은 이쪽에 자기장의 손속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전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류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얘를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시간 변화율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는 가변 저항 때문에. 그렇죠? 가변 저항에
이 바뀌면서 전류값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전류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서 자기장의 선속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도 똑같이 자기장이 선속이 바뀌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의 선속은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개수는 어떤 게 있었어요? 개수는 여기 보면은 지금 색깔이 거꾸로 썼네요. 여기는 이렇게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여기 인덕턴스 값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은 권선수 값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계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시간 변화율로.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류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가변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바뀌면은 자기장의 선속도 바뀌게 돼요. 전류가 바뀌면은 자기장의 선속도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누구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선속이 바뀌고 있어요. 권선수에 또 하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선속이 바뀌고 있고 권선수의 영향을 받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좌변항이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는 원이 2한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류는 지금 어느 쪽이 바뀌고 있는 거냐면 도선 원 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얻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원 쪽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코일 쪽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1차 코일이에요? 2차 코일이에요? 2차 코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여기가 2차 코일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색깔로 구별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2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거예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로 써줄게요. 아이고. 지웠더니 여기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 묻네요. 여기도 새로 써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2차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코일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 2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예요. 여기가 1차 코일이 그냥 화살표로 쓸게요. 2차 코일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 때예요. 하지만 여기 제목은 뭐예요? 상호예요. 그러면 거꾸로 두 실험을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2차 코일에 여기에는 가변저항을 달아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1차 코일 쪽에다 검유계를 만들어서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실험을 바꿔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꾸로 2차 코일이 1차 코일에 영향을 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값하고 여기에 인듀스드 EMF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똑같이 논리전개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금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는 위에서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역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줘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호를 붙이면 될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전류는 지금 1이 아니라 2에서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2차 코일에서 흘러야 되고, 그리고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는 어느 쪽에 와야 돼요? 1차 코일 쪽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자기장의 손속의 변화가 올 텐데 이건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냐면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기장의 손속에 변화가 왔을 때 또 하나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1차 코일에 감긴 권선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1차 코일에 의한 권선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호로 구별해서 써주게 되면은 이게 2차 코일에 의해서 유도되는 인덕턴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기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전력은 되면은 기전력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기전력은 어느 쪽에 생기게 돼 있어요? 실험을 바꾸면은 1차 코일에 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전력은 1차 코일에 유도가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도 개수는 요걸 따라서 써주면 되는 거죠.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줬을 테고, 그리고 여기도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어야 돼요. 전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류는 지금 어느 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놨기 때문에 2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쓰면 돼요. 여기가 아까 1차 코일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 그때 상호 유도와 유도 개수와 그리고 또 하나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 이것처럼 인덕턴스와 여기가 EMF를 유도된 EMF, 유도된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구했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잠깐만 봐요. 여기다가 또 하나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봐야 돼요. 사고 실험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어떤 사고 실험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양을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서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 지나가는 자기장을 한번 그려봐요. 자기장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실험했을 때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 2차 코일에서 통과하는 2차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1차 코일에 어떻게 통과하고 있나 하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직접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이쪽을 1차 코일이니까 단면적을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쪽 2차 코일을 단면적을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단면적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이쪽 첫 실험을 했을 때 이쪽에 전류 변화를 주게 되면은 자기장은 틀림없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고 볼게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에 비해서, 여기에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길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일처럼 코일이 빽빽하게 촘촘하게 감겨 있을 때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균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첫 번째 실험을 했을 때, 그치? 여기에는 1차 실험을 했을 때, 여기를 기호를 같게 만들어 놓을게요. 1차 실험을 했을 때, 첫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이쪽에다가 전류를 가변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내부는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코일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깥 공간으로도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바깥 공간? 1차 코일의 바깥 공간으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지금 1차 코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면적이 큰 쪽에서 만든 이 자기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실험을 하던, 또는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실험을 하던지 간에 단면적이 차이가 났을 때는 기준이 어디냐면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 단면적. 얘만 영향을 받아요. 왜? 밖으로 빠지는 자기장은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저 실험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는, 여기 유도 개수라고 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썼을 때 원이 투한테 영향을 주는 거나, 또는 이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코일이 첫 번째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실험 모델 때문에 여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같기 때문에 그냥 M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완벽한 꼴이에요.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여기를 지워놓고 우리가 유도 개수 자체가 서로 상호지만, 서로 바로 요 실험 모델 때문에 서로 이 실험 모델 때문에 작은 쪽 단면적만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밖에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단순해 보이잖아요. 서로 여기가 유도개수가 같아요. 인덕턴스가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논리전개한 이 식들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법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 여기 있는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약간 비켜줘야 되겠네요.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1차 코일이 N번 감겨져 있대요. 그리고 1차 코일 위로 2차 코일이 N2번 감겨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어느 쪽에 흐르냐면 1차 코일의 전류 I1이
흐를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 손속과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저기도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실험 모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보게 되면은 1차 코일이 요 작은 거로 할게요. 1차 코일이고 2차 코일이 얘라고 한다면 2차 코일이 1차 코일 위로 2차 코일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코일 위로 2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실험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1차 코일을 파란 색깔로 그리면 1차 코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N1번 감겨져 있고 2차 코일이 이 위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코일은 N2번 감겨져 있고 전류는 어느 쪽에 흐르는 거냐면 1차 코일 쪽에 이렇게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권선수를 약간 위쪽으로 바꿀게요. 여기가 1차 코일 조건, 여기가 2차 코일. 그쵸? 그랬을 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여기 색깔을 바꿔서 써줘야 되겠네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얼마니?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니? 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호 인덕턴스는 실제는 여기 1차 코일 때문에 2차 코일에 이렇게 생기는 건데 잠깐만 여기 갑자기 전화 진동이 와서 끌게요. 그러면 1차 코일이 2차 코일에 이렇게 유도되는 얘가 얼마니 하는 건데 우리는 조금 아까 알아봤듯이 조기서 알아봤듯이 여기를 굳이 기호를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를 지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실제적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파란 색깔로 쓸게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턴스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자기장의 손속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권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식을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자기장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장이 도대체 얼마큼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거꾸로 풀면 되겠죠.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자기장을 먼저 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자기 손속을 구하고 이 자기 손속을 구한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번째로 구하고 여기다 넣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자기장을 먼저 구할게요. 이 문제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루트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구해야 될 거는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은 지금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값을 곧바로 쓰게 되면은 솔레노이드에 있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뮤제로의 n의 i 꼬리로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유도를 해봤어요. 여기는 값을 직접 쓸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값 자체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밀도기 때문에 여기는 권선수에다가 또 하나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하나 흐른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어느 쪽이 어느 쪽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부여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상 여기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1차 코일에서 만들고 있나요? 2차 코일에서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은 1차 코일에서 만드는 거예요? 2차 코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코일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1차 코일에 만드는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1차 코일에 만드는 자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류는 어느 쪽에 흐르고 있어요? 전류는 지금 보면은 원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그랬네. 그치? 그러니까 이쪽도 전류도 원쪽에 1차 코일에 흐른다라고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권선수가 남았는데 이 권선수는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코일에 이렇게 권선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장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선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에 선속을 구해야 돼요.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알아봤듯이 여러분들은 여기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이렇게 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이 단면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쪽 단면적이에요. 작은 쪽 단면적. 그거를 A라고 놓으면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투자율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는 길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1차 코일의 길이에요. 다 1차 코일 쪽이에요. 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요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테고 여기는 전류예요. 요만큼이 있고 뒤에다가 단면적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게 위에서 구하라고 하는 지금 문제 조건에 맞는 자기 선속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고 이제 세 번째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논리대로 요 자기장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이 M으로 쓸게요. 여기는 그냥 참고고 M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는 지금 여기서 흐르는 전류도 어느 쪽에 흐르는 전류인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어느 쪽에서 흐르는 전류예요? 여기도 1차 코일 쪽에서 흐르는 전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는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뮤 재료가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여기를 색깔을 하얀 색깔로 써줄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쪽 값은 인덕턴스 값은 뮤 재료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조건을 바꿔서 써줘야 되겠죠. 여기 길이를 L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고 대문자의 문제 조건에서 단면적은 A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L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N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를 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권선수 어떻게 돼요? 어느 쪽 권선수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미를 붙이면은 얘는 2차 코일 쪽에 이렇게 있는 권선수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를 붙이게 되면은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는 논리를 전개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쓰게 되면은 N이 2가 여기 한 번 더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N2를 이렇게 써주고 여기 N자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는 약분돼서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면적이 있네요. 면적이 있는 꼴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문제 조건에 맞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유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1차 코일 위로 2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 모델이에요. 그리고 나서 권선수는 여기 1차 코일은 N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전류는 N1 쪽에 흘러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쓰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전류는 어느 쪽에서 흐르는 거냐면 1차 코일 쪽에서 흘러요. 하지만 자기장의 변화는 어느 쪽에서 생기는 거냐면 1차 코일 때문에 2차 코일 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럭스는 2차 코일 쪽으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플럭스가 2차 코일에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감은 권선수도 2차 코일 기준으로 써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여기에서 먼저 구하려고 하면은 자기장을 구해야 자기장의 선속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통과하는 벡터니까 여기는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BA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여기는 면적은 어느 면적이냐면 작은 쪽 기준이기 때문에 A쪽 단면적이에요. 그렇죠? A쪽 단면적을 A라고 했으니까 A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기장은 지금 어느 쪽 자기장이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쪽이
여기 1차 코일 쪽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쪽이 1차 코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1차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장을 먼저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을 먼저 구해서 그걸 넣어서 여기는 선속을 구하고 선속값을 여기다 넣어서 이것처럼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장도 조금 아까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냐면 전류도 1차 코일 쪽으로 써줘야 되고 자기장을 지금 1차 코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권선수는 1차 코일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기장의 선속을 구했어요. 유압을 여기다 넣어서 면적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걸 구해야 돼요.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전류는 서로 약분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뮤재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N1의 권선수 그리고 이쪽에서 N2의 권선수가 있기 때문에 N2를 곱하고 그리고 뒤쪽에 면적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먼저 패러데이 실험을 이용을 해서 자석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면,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선속이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줄 때 단일 코일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러서 여기에도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는 역기전력 개념이에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석이 다가올 때는 다가오는 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고, 자석이 뒤로 빠질 때는 자석이 뒤로 빠지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렌즈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유도 기전력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전류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줄어들게 되면, 가변 저항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류가 감소하는 방향을 막기 위해서 기전력을 반대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두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권선수에 이렇게 비례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자체 유도 개수에 이렇게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은 상호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유도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를 먼저 눈해보고, 그리고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해봐요.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요 회로만 두 개를 바꿔놓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기는 위에서 유추한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요 사고 실험 모델을 알아야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면적이 달릴 때 자기장을 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그렇죠? 어느 쪽 기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단면적이 작은 쪽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면적이 작은 쪽은 만드는 자기장이 큰 쪽을 다 통과하지만, 큰 쪽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단면적이 작은 쪽을 다 통과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림으로 그렸을 때 위쪽에 그린 빨간 색깔 이렇게 자기장선, 이거는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면적이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원이 2한테 영향을 주던, 1차 코일이 2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던, 2차 코일이 1차 코일한테 영향을 주던 서로 같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요 결과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투를 또는 투원을 여기 안 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뜻이에요? 여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2차 코일의 기전력을 만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1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기에서처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미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의미라고 써놓고 나서, 의미는 전류의 변화를 이렇게 문구로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줄게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여기 의미를 부여를 해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